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아주 약간 들떠있는 연말인데 주식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아주 썩 나이스하고 흥분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약간 좀 밋밋한 하루였다. 물론 강세였지만 밋밋한 하루였다. GDP는 4.3까지 올라가면서 2분기죠. 네, 3분기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좋았는데 반대로 이제 GDP가 좋으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양날의 칼과 같은 거다.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 지표도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섞여서 나오는데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막 나오는데 시장은 이렇게 되면 박스권에 갇히죠. 딱 갇혀서 위로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는 그러한 모습. 연말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연초에는 과연 무엇이 시장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에 승부를 좀 걸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초선이 갑자기 또 어제부터 올라오는데 미국의 프리키타, 네, 이제 구축을 한국과 같이 하는 거고, 딱 찍어서 이제 하나오션 이야기도 하면서 나왔는데, 하나오션 14% 올랐죠? 로봇, 우주항공. 어제 이노스페이스가 완전히 분위기 다 망쳐버렸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스페이스 X의 가치가 있는데,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수혜주, 이력을 통해서 우주 항공 산업의 발전,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 항상 우리는 2등으로 쫓아가는 걸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쫓아가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술, 서프라이 체인 이런 것들 쪽에 투자를 해야죠. 소재, 산업, 부품 이런 쪽이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 그다음에 이제 오늘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비만 치료약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형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 팩트론에 대해서 약간 다시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였고 D&D 파마텍을 추천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초선,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이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연초에 대응을 해라. 저는 내년 4월까지 상승하고 4월, 5월 이후에는 주의하자. 이게 이제 제 주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21, 나스닥은 플러스 0.47, S&P는 플러스 0.42.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스닥 23,540, S&P 6,907.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눈에 띈 건 이제 엔비디아요. 거의가 3% 가까이 2.9얼마 정도 엔비디아가 오르는 모습. 엔비디아가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 또 마벨 테크놀로지도 3.51% 정도 올라오는 모습. 그 나머지는 이제 비실비실한데 엔비디아가 시장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위 종목에서도 애플은 0.4, 나머지 이제 아마존이 1.65, 알파벳이 1.54,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또 브로드컴이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네, 오늘은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엔비디아 계열들이 제네시스, 그다음 스타게이트 관련 애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분기 GDP 4.3, 수출과 소비 쌍끌이의 2년 내 최고였다. 이 종목이 이 뉴스가 시장에서 그나마 상승의 모멘텀이 됐다. 또 반면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는 또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양날이 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실질적으로 경제 펀드멘탈 베이스 숫자들은 잘 나오는 게 주식시장을 버티는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계속 기대감으로 끌고 가야죠. 네. 미국 3대 지시 상승, 3분기 깜짝 성장에 상승 전환했다.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했다. 금과 연도 연이틀 신고가를 경신했다. 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89.1, 5개월 내 최저다. 이런 건 좋죠. 다음에 너보로디스크 먹는 비만약 FDA에서 승인됐다. 주가가 강세다. 네, 정부 FDA가 먹는 비마제 이고비 정이라고 하죠. 이고비 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존 주사제 7위와 동일한 세마글로타이드 계열이네. 세마글로타이드 성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알약 형태. 체중 감량이 임상 3상 결과 64주간 복용 시 16.6% 체중 감량 먹었는데 기존 주사제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추가 혜택으로 비만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용도까지 승인이 되었다. 승인은 26년 1월 초에 출시가 예정된다고 그러네요. 가격은 약 149달러, 약 22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는 기존 비만 치료제들에 비해서 가격 접근성이 크게 높인 수준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이 약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로 흡수율이 민감하기 때문에 복용 후 최소 30분 동안 음식이나 다른 음료 섭취를 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네. 좌우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 D&D 파마텍이 생각나네요. 미중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18개월 유예, 무역 긴장 완화를 끌고 가네요. 네, 중국과 친하지 않고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죠. 지속적으로 친화적 관계를 밀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년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AI 버블론은 이제 끝인가 아니면 추가로 더 이어질 것인가. AI 버블론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나름대로 스터디가 돼 있고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죠.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너무 과감하게 살 것이고 버블론이 시작이다 그러면 또 팔아버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보고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보면 4분기 서브디램 가격을 60% 인상하며 역대 최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내년 분기에도 심각한 공급 부족에 따른 큰 폭의 가격 인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이직 반도체 기업들 HBM3 주문도 급증으로 HBM3 가격도 최근 20에서 30%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 상반기는 40에서 5% 가격 할증이 예상되는 HBM4 출하가 증가가 더해지면 탄력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 100조 원 가시권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조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격에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LPDBR, 소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소캠 뭐냐 전작 대비 20% 전력 효율 개선과 50% 이상 확대된 용량의 2세대 소캠은 모듈은 일비로 만드는데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해. 기판이 온보드 형태로 배치돼 기존의 저전력 D램 대비 성능과 효율이 높아져 제2 HBM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소캠에서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이 소캠을 상당히 서로 HBM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했고 소캠은 삼성전자와 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상당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가리가 좋은 거죠. 내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2세대 소캠 2 공급으로 물량 약 100억 기가바이트로 추정되고 2026년 엔비디아 소캠2 수요는 200억 기가바이트 50%를 삼성전자가 납품할 거로 보인다. 그렇죠? 네. 올해 3월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첫 공개된 소캠은 고성능, 고효율로 AI 메모리 분야에서 D램 모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가치가 제가 봐서는 50% 정도는 반영됐는데 나머지 50%는 남아있다. 추가 알파는 남아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도 당연히 만들겠죠. 추가 새로운 목걸이인 게 HBM4도 있지만 이렇게 소프캠과 같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형태, 전력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추가 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100%다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일단 우세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봅시다. 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약 20조 정도를 보네요. 내년 1분기 23조, 2분기 28조, 32조, 26조. 내년 3분기가 아주 최고 피크를 칠 거로 보고 있고 내년에 11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2조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 3분기에 피크를 친다면 주가는 내년 2분기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이제 회사에서 했더니 저희 후배 애널리스트, 후배 매니저가 그럼 27년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7년은 어떻게 되느냐? 27년은 이것보다 좀 나아질 수 있죠. 한 120쪽까지 보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 비즈니스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만 보고 플레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도 26년 이번 4분기는 16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18조, 23조, 24조, 25조, 3분기, 4분기가 가장 좋죠. 95조, 둘 다 거의 100조에 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52%. 밸류에이션을 봐도 삼성전자가 내년에 8.5배, 인텔이 58배, 마이크론이 7배, SK 하이닉스도 7배밖에 안 되죠. 네. 따라서 얘들이 10배까지 올라가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과거 히스토리컬 분석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식 X 만지기 하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그래프인데 2016년 1월에서 17년 11월까지 거의 뭐 한 2년 정도 올랐나요? 네, 2년 정도의 주가가 100% 정도 올랐는데 이때의 모습을 한번 여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이고 이제 최근 시절인데 이걸 보면 주가는 여기는 한 2년 가까이 오르고 여기는 거의 1년 가까이 오르고 무너졌고 여기는 1년 가까이 오는데 가격은 지금이 거의 100% 이상 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협상에서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올랐다고 보는 세력도 있지만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과거 2016년에서 18년 초까지 올라갔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브렉다운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초록색 막대기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고, 네, 영업이익이 5.9조, 6.9, 7.3 쭉 올라가다가 초록색 막대기가 피크를 친 게 2017년 2월이었죠? 14조. 그 다음에 3분기가 14.5조. 그 다음에 4분기가 15조. 그 다음 18년이 15조. 여기가 이제 가장 피크를 친 분기다. 2017년 4분기. 그런데 영업이익은 주가는 이제 빨간 그래프가 이제 QOQ 기준으로 주가인데 쭉 주가가 여기서부터 치고 오르다가 여기서 꺾이죠. 네. 가장 피크를 쳤던 18년 1분기와 17년 4분기 전에 3분기에서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1분기 정도가 선행해서 주가가 꺾이더라. 이 정도 본다면 내년에 3분기 정도가 피크다 그러면은 내년에 2분기 정도부터 주가가 꺾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분기, 2분기 두 달을 그렇다고 미리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몰고 가야죠.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2분기 초까지, 저는 5월까지는 보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초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그러나 그건 내년 이야기고 일단 1분기만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무조건 반도체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금은이 사상 최고가를 동반경실했다. 금 가격은 트로인스당 4,475달러 돌파. 2025년 들어서 연초 대비 70%나 상승했다. 은 가격도 트로이 온스당 69달러 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128% 강세. 연말 포트폴리오 니벨리싱 효과와 통화 해지수다. 그렇죠? 통화 해지. 그 다음에 선물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 매입, 수요 논리는 변함이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재정 부양책을 쓰니까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 해지죠. 통화가치 하락 우려 속에서 비둘기파 의장이 또 미국에 등장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다. 이 가능성. 내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마지막 돈을 풀어서 좀 경제를 올릴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이제 은 같은 것들은 AI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은광이나 이런 쪽이 공급이 또 제한적이고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 금 투기 세력이 먹고 은으로 와서 또 손을 대는 모습. 이제 백금까지도 수요가 증가하는 백금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금 가격은 상승하는 걸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금도 올라가는데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공급 쇼크가 있다는 거죠. 네, 백금 가격이 2,148달러까지 올랐는데 남아공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생산에 차질이 있다. 전 세계 백금 공급의 70% 이상을 담당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우, 전력 부족, 물 부족 사태가 겹치며 광산 생산량이 수십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재고가 고갈되기 시작했죠. 지난 몇 년간 부족분을 메우던 지상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4개월치 수량 정도만 남아있는 지속 불가능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수급들을 다 헤지펀드들이 보고 백금 가격의 백금을 가지고 노는 거죠. 여기를 공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투기 세력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 은, 백금 불이들이 올라가는 것은 각각 저평가 매력 있는 쪽으로 터가고 인플레이션 해지 및 금리 인하에 대한 대비책, 미중 전략적 비축 경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다. 백금이 수소 연료전지와 전해조의 핵심 촉매로 백금이 사용된다. 핵심 촉매로. 네. 미래 에너지 전환 필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 생산 장치가 전해조라고 부르는데 그 촉매가 사용된다. 다음에 내연기관의 회복. 전기차에는 사실 백금이 안 들어가는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와 디젤 트럭 수요가 유지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의 변화기로 이산화탄소를 물로 바꾸는데 백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금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장신구 수용도 반등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금값 폭등에 따라 대체제로 주로 백금 주얼리가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를 이제 투기 세력들이 여기로 진급하는 거죠. 네, 투기 세력들이 골만삭스 같은 원자재 전문으로 다루는 애들이 투기 세력으로 골만삭스 같은 애들이 백금, 구리, 은, 금을 다루고 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모든 발달의 근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투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잘 하시는 분야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투기를 세력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일 주요 금융지표 주가 취한 봅시다. 달러는 0.31% 하락, 약세 97.647. 달러가 계속 약세로 돌아서네요. 네, 나머지 통화 강세인데 특히 네, 엔화가 강세로 많이 돌아섰나요? 네, 0.53% 강세. 원화는 0.15% 약세, 1,481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WTI도 0.66% 상승 58달러. 금을 이야기했죠. 네, 미 국채금 연물 봅시다. 2년짜리 3.534, 3.1bp 상승, 10년짜리 4.1, 네,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기 금리가 오늘은 오르는 모습이었다. 네, 당연히 뭐 금리 인하할 여유가 이제 없죠. 거기다 GDP가 4.3까지 3분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서서히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내년에 2번에서 3번 보는데 이제 한 번으로 쫄아드는 모습. 하지만 또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데이터가 좀 축적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알파벳 1.43% 상승 314달러, 테슬라는 1.03, 마지막 막판에는 1% 내외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네요. 엔비디아는 2.66% 상승 188달러, 오라클 마이너스 2, 올라가다 보면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일단 200달러 이에 올려놔야죠. 250달러까지는 가는 게 자기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치가 250달러라는 거죠. 네, 제네시스 미션. 네, 이 제네시스가 이제 옛날 달 프로젝트죠.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모든 미국의 총알을 모아서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통합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완보 과학 패권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24개의 기업들이 관련이 되죠. 그래서 오라클, 팔란티어, 코이버, 엔비디아, 인텔, AMD, 델, HP, 엑센추어, IBM,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얘가 이것을 성공을 시킨 다음에 내년 선거에 캐치프레이즈로 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키웠다 놨다. 네. 네, 오라클은 티톡의 현금 확보 추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어제 이야기했죠. 네, 브로드컴 2.34, 팔란티아 마이너스 0.34, 애플 0.35, 마이크론도 오늘은 좀 쉬어가네. 0.17 상승, 인텔은 마이너스 0.35, TSMC 1.41% 상승. 네, 샌디스크도 살짝 오르네요. 2% 넘게. 네, 일라인릴리 0.23. 노버너디스크는 6.6% 정도 올랐네요. 네, 좀 더 많이 7% 가까이 오르다가 좀 빠진 건 8% 가까이 초반에 오르다가 오늘 D&D 파마텍 같은 경구용 치료제는 올라갈 거다. BTC,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33, 이더는 마이너스 1.5, 2,936달러. 네, 비트코인은 87,782달러네요. 네. 오늘은
온전은 좀 하락입니다. 뉴스키ル파워 마이너스 2.89, 오클로 마이너스 0.89, 코이버도 4.56으로 다시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3.88,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리가티도 6.7,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좀 많이 엄청 밀어 제끼죠. 로켓랩 사야 된다. 77.6달러 1번 로켓랩. 2번 플래닛 랩스도 계획을 강추하고 있죠. 네, 20달러인데 30달러까지 보자. 네, 30달러까지 보자. 6개월간 290%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10배씩 나가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 지도 찍어가지고 가공해서 팔아먹는 기업인데 구독료로 잘 먹죠. 인공위성 지도를 가지고 농산물, 기후, 별걸 다 하니까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도 있지만 30달러까지 가봅시다. 자, 무엇을 사야 되냐? 무엇을 사야 되냐? 네, 최근에 이제 피터 틸이라고 이제 미국의 부통령을 만든 장본인, 이게 이제 미국의 우파 과학자들의 핵심이죠. 네, 그 오른팔에 있는데 피터 틸의 선발의 대리인으로 평가받는 마이크로 크라치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주 AI 총괄 권한을 갖는 과학기술 고문이 됐는데 이분이 의사결정을 초고속화하고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로 우주항공 산업을 좀 바꾸고 중국 봉쇄 AI 패권 승리를 주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1기에 팔란티아와 안드로이드를 띄웠죠. 2기에는 팔란티아와 스페이스X를 IPO를 하면서 띄울 생각. 이게 이제 지금 피터 틸 사단에 머스크도 들어가죠. 머스크 다음에 우리 팔란티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터 틸의 후배들이자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시장을 키워가면서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것을 앞에 슬로건으로 붙이고 잘 팔아먹고 있다. 우주 항공을 당연히 쫓아가야 되죠. 네. 신임 나사 국장 우주 속도전의 승리. 머스크 최측근이 제라드 아이작먼이 처음에 추천했다가 리젝트를 냈는데 이번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지명 취소됐다가 다시 지명하고 최종 인준을 했다. 사실상 머스크의 승리다. 제라드 아이작먼이 나사 국장이 됐죠. 나사 대개조 프로젝트 진행이다. 민간 기업을 밀어주고 속도전에 책지를 간다. 일정보다 최대 빠르게 진행하라. 2026년 2월 아르테미스 2 계획이 있고 28년에 아르테미스 3. 네, 화성에 가는 거죠. 달기지 인프라 건설 추진, 화성 탐사까지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민간의 힘이 필요한데 스페이스X를 상장시켜서 그 번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이제는 우주 항공으로 넓혀서 거기서 전쟁터가 벌어진데, 우리는 어제 이노스페이스가 가다가 브라질에서 30초 올라가다가 빠져버렸는데 이러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주항공 이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더 해야 되고 사람들의 기술을 더 노력을 해서 개발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쫓아가면서 하는 거요. 우주 방어용 저궤도 위성 수주 기업들, 골든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주 방어를 하는 모습. 네, 로키드 마틴이고 로켓랩이고 LHX가 뭐냐? 이 회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주가가 295달러인데 항공,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기업인 것 같고, 특히 통신, 전자전, 정보 감시 정찰, ISR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간 우주, 항공, 통신 쪽, 군사 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일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을 수주했다.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 공군 통제기 도입 사업에 보잉과 샤브를 제치고 동사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이네요.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우주 돔에서 이런 말은 노던 클럽의 NOC고 미국의 유명한 방산업체들이고 그다음 로켓넷 스페이스X 상장 수혜주, 이건 외워야 되죠. 로켓넷 AST 모바일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게 AST 모바일 가격인데, 와, 거의 뭐 1, 2달러 하다가 75달러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네. 마켓급은 317억 불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회사이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네, 별도 수성기나 위성용 단말기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을 다이렉트 셀이라는 기술의 D2C라고 그러는데, 4G, 5G 광역 통신을 제공해주는 우주 관련 기업이다. 기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집 마당에 대형 안테나를 설치했던 것과는 달리 AST는 전 세계 어디서나 기존 폰 그대로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자기들이 우주에 통신을 깔아서 핸드폰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기능 만든다면, 칩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래닛 랩스,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을 기억하자. 네, 좋은 기업이죠. AST 모바일, 플래닛 랩스, 내일은 이제 레드와이 이런 기업들 설명해 주고, 인투이티브 머신을 설명했죠. 네, 파이어플라이, 보이저 이런 거 기업들. 다시 로켓랩, AST 모바일, 플래닛 랩스, 레드와이어, 인투이티브 머신, 파이어플라이, 보이저 이런 종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으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했죠. 네, 선정으로 월스트리트는 모건 스탠리 선정했다. 약 15년 넘게 관계가 돈독하다. 2017년 테슬라 상장에도 모건 스탠리가 했죠. 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자금 총괄도 모건 스탠리가 해줬죠. 머스크 가문의 자산 관리도 모건 스탠리가 해주고 XAI CF도 모건 스탠리 출신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폰이나 골만삭스, JP 모건과 함께 참여 가능성이 있다. IPO에. 네.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테크 기업들을 줄 상장해 사업 개미들 가슴 두근두근한다. 20년 IPO 붐을 앞두고 기대감을 계속 커질 것이다.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IPO가 커져서 돈을 빨아가면 그 이후에 항상 주가는 폭락한다. 시장에 너무 많은 IPO와 큰 대규모 규모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LG엔솔 상장하로 폭락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IPO를 할 때까지는 좋은데 한 이후에는 조심을 하자. 저는 이때 이 IPO하고 하반기에 무너질 수 있는 사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테슬라로 쏠렸던 돈이 스페이스X IPO를 하면은 3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300조 이상의 돈이 거기서 IPO를 하는데, 돈이 글리 몰러가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뭔가 방안이 없냐. 여기서 빌 에커먼이라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테슬라 주주에게도 우선권을 주자. 빌 에크먼이 스펙 합병을 통한 스페이스X 상장을 제안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 앨런 머스크가 뭐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안주당 스펙 0.5주를 배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나쁜 아이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만약 이게 상장되면 테슬라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노스페이스 실패로 주가가 박살났는데 오늘 다시 상승할 거다. 스피어, HVM, 세아베스트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선실, HVM, 세아베스트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네, 세트레가이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GDP가 너무 좋게 나온 것은 굿,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것은 악재. 이게 호재와 악재가 부닥쳤기 때문에 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네. 경구용 치료제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노스페이스 박살난 것은 어제로 끝나지 않겠나. 따라서 오늘은 우리 또 프리치케암 같이 건설하는 조선, 하나오션, 네,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하나오션, HVM, 세트리가이, 하나시스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D&D 파마텍, ABL 바이오, RG노믹스, SK하이닉스, 삼전, 현대무벡스, SPG, JYP 엔터, 하이브, 투산, HD현대중공, APR,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빠질 때마다 줍줍 사야 될 것 같아요. 물러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주저줄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식을 잃어버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저는 성탄절 좀 쉬고 26일도 좀 쉴게요.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26일은 방송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다시 내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도록 할 테니까 저에게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